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지난주에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길고 지루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관여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사실을 밝히기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목을 키워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시는 반가운 얼굴인데요. 신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또 몇 개월이지만 미국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변희재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넘어가서 1월에 왔으니까요. 한 4개월 있었습니다. 4개월. 예. 네, 미국은 별일 없나요? 미국에 산불도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미국에 제가 이 대선 때 있었죠. 네. 대선 때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당선되는 과정이 네. 있었고 산불 때 제가 넘어왔었죠. 와.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 경험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정치적인 망명 신청하러 갔었고, 네네. 정치적 망명 신청까지 했어요. 예, 신청서 냈는데 신청서 내자마자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취임식 준비한다고 미 공공기관이 또 연휴 연말 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망명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망명 인터뷰가 뭐 3월, 4월 넘어간다 그러는데 윤석열은 탄핵 당했지. 내가 미국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들어와서 지금 뭐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래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정치적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죠. 진짜로 진짜 망명, 레알 망명인데 미국 왜요? 법에다가. 왜? 제가 그 당시에 이 타브리피시 항소심에서 2차 구속을 위협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네. 뭐 증인도 다 기각하고 증거 기각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원래 제가 출국 금지를 당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이 실수로 풀렸나 보더라고요, 출국 금지가. 네. 그래서 그냥 와이프하고 신혼여행과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사법부가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이 조작 범죄니까 이거 뭐 한국에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진실 추정하겠다고 망명 신청서를 냈었죠. 야, 하여튼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이게 뭐 응축해서 터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귀국하게 된 게 윤석열 때문에 망명을 했는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냐. 네. 그럼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미국이라고 해도 뭐 인터넷으로 실시간 다 연결이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이잖아요. 네. 외국에 나가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현재 언론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거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밤에 미국 현지 시간은 다르겠지만 이럴 때 좀 소외랄까?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실 텐데 텔레그램으로 오창익 선배님이 저한테 문자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텔레그램 우리가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계엄이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계엄이라 하길래 그 영화를 보셨나 이분이 지금 밤에 계엄이란 영화를 보니까 황당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상상 못했죠 계엄하고. 네. 근데 저는 그 5개월 전에 아마 매불쇼에서 이 김민석 그 당시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를 해서 했죠. 계엄 논의할 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박근혜 탄핵 운동할 때부터 정말 계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무조건 계엄해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그 당시 박근혜 탄핵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저하고 최대집 둘 빼고는 전부 다 계엄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도 윤석열한테 계엄하자고 무지하게 떠들 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마 부정선거 하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미 저 계엄을 할 거라고 저는 대충 예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엄이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쭉 뒤져보니까 별다른 준비 없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 당시 미국에서 미국 골프가 무진장 쌉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우리 교파하고 골프를 잡아놨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엄인데 이거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질렀기 때문에 진압될 것 같다. 그래서 골프 행사 그대로 하자 그래서
골프 행사 그냥 했죠. 2박 3일. 네, 네. 예, 뭐 제가 보증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3시간 만에 또 뭐 진압된 건 아닙니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설프게 해서 잡힐 거라고 저는 확실히 5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군요. 계엄이라는 게. 8년 내내 그러니까 박근혜 때부터 해가지고 8년 내내 계엄하지 않은 세력이 보수의 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저 뭡니까 국권 기무사가 계엄 준비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일관된 거고 그거를 안보지원사령부 예. 갔다가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등장인물들은 다 그대로고 하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게 부정선거 운운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될 연결되죠. 때 또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혹할 때 계엄이라는 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아마도 총선 참패 이후에 네. 야 이대로는 이 엎어치기가 안 되지 않겠냐 이래서 그때부터 좀 심각하게 계엄들을 연구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계속 축적된 건 있는데 네네. 진짜 시도하게 된 이유는 총선 패배 이유가 아니겠냐. 예. 총선 패배 이후에 본격화됐다. 네, 네. 그런 게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윤석열이 네. 주말마다 군 골프장 가서 골프도 열심히 치고 뭐 특정사 부사관들하고도 골프 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군 통수권을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할 때 최대 이 문제는 군 면제자 출신이고 네네. 군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군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좀 나름대로 뭐 사전 조사 좀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설프긴 했는데 뭐 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포고령에 1조부터 6조까지 있는데 1조가 정당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5조가 복귀하지 않는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도 없는 한마디로 이거 그냥 위법위헌적 조항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위법적 조항이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위법인 줄 알았지만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정황적 파악할 때는 실제로 1번, 5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워낙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무너졌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계엄을 왜 했는지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처단이라는 용어도 참 생경해요. 이게 뭐 예전에 저 뭐 학교 다닐 때 처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민민군들 많이 쓰고 했지만 김일성 군대들이 많이 쓰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빼고 얘기하려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뭐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엄은 주장 많이 했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식 있었으면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더 우선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관위 보러 좀 국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단체 불러서 좀 설명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군대를 풉니까? 이 부정선거 근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미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국정원뿐이 아니죠. 네. 그 국힘에서도 확인했고 부정선거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총선 때 본인이 사전투표를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했는데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저는 망상이에요? 저는 최소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완벽한 신념으로 경험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좀 더 꽂혀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본인은 부정선거를 믿으면요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자기 대선 때도 사전투표했으며 이번 깨졌던 총선 때도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한 건 대통령 후보로서 하거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한다는 의미는 국민 여러분도 사전 투표해 주세요라는 홍보하려고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하는 뭐 한겨레 이런 사람들은 선거 때 처절하게 운동해서 사전투표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네네. 그럼 윤석열이 했다는 얘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나 뭐 이렇게 신념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저는 1조하고 5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좀 내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내란 얘기하다가 곽종근, 뭐 홍장원 막 뒤섞여 버렸는데 저는 그거 다 빼고 복잡한 거 빼더라도 1조하고 5조가 충분히 내란 혐의가 될 만한 조항이고 그 준비했겠죠. 1조하고 5조 하려고 준비했겠죠. 준비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안 됐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뭐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내란이고요. 삼선 연임 얘기도 나와요. 그런 꿈도 꿨을까요? 실제로?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네. 성공했으면은 아니, 윤석열 머릿속엔 그런 게 들어 있을 있다고 수도 보세요? 있겠죠. 예, 있을 수 있게 성공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지금 얘기하는 듯이 네. 한번 해봤다.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너무 힘든 일이죠. 예, 1조 5조 때문에 그래. 그 포고령이 네. 1조 5조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는데 1조 5조를 이렇게 갖다 써놓고 그냥 한번 던져봤다. 이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죠.
그 실패 원인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뭡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윤석열, 김용현 입장에서 나름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준비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메모들 보면은 어디 출동 쫙 나오거든요. 근데 네. 출동된 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헬기도 안 뜨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준비 과정에서 그냥 다 국회가 해제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역시 일단은 군 통수 능력이 없고 제가 보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이 보수 사람들은 옛날 무슨 뭐 박정희 때처럼 군대 풀면 확 들어가지고 뭐 할 줄 아나 본데 윤석열이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요즘 MZ세대 군인이 따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윤석열 체포 당한다. 안 움직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군대가. 그리고 아마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과정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이제 해적권 발동하니까 여기서 접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교포를 포함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한국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아니, 근데 너무 빨리 해제가 돼가지고. 아, 네, 놀라다 말았네. 놀라다가 이게 뭐지 끝났어요. 오. 그냥. 예, 이게 한 3, 4일, 5일 갔었으면은 네네. 심각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석열은 별거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가 3시간 얘기 하잖아요. 3시간 얘기. 그리고 사실은 그 최규하 때 80년도 5.17 비상계엄 확대가 전국 확대. 내란으로 인정된 게 이 장기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도 뭐 이 사람들 뭐 법 전문가들이니까 3시간이라는 거를 강하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그냥 쇼인가? 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네네. 거기서 그냥 심각하게 고민을 할 새가 없었죠. 네네. 아니 그렇죠. 막 탱크가 몰려오는 걸 실제로 목격하거나 그래도 국회 계엄군들 오는 건 좀 봤는데 놀라운 장면은 아닌가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에 놀랐는데 뭐 바로 3시간 약간 놀라다 이게 말았다. 제가 만 네. 1박 2일만 갔었어도 좀 달랐을 건데.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3시간 만에 끝낸 건 윤석열한테 유리한 알리바이는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하여튼 계엄 이후에 이제 2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됐고요. 심판 과정 어떻게 보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사서 그런데 네네. 1조 5조 가지고 저는 탄핵이 된다고 보는 뭐 의견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네네. 1조 5조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딴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막 붙여가면은 오히려 이게 논란이 휩싸이는데 저는 헌재도 운영을 잘못했고 이 곽종근하고 홍장원에 대해서도 조작 공작 혐의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습니까? 네. 이건 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뭐 박근혜 때도 제가 이런 걸 조사해서 봐 그러는데 심각하게 이게 지금 좀 오염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탄핵을 시도한 측에서도 뭔가 쓸데없이 과잉 충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발한 거고 엄청 잘못한 거고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박근혜 탄핵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논리가 전례가 있다라는 게 다 박근혜 때예요. 네네. 그렇죠. 하나밖에. 네, 전례가 아니고 네. 노무현 때는 뭐라 빨리 끝났겠는데 네. 박근혜 때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쪽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검찰의 이 기록성부 등등 이거를 그 당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박근혜 변호인들이. 근데 그냥 밀어붙일 때 유영하라고 박근혜 네, 측. 변호사. 이제 유영하가 박근혜 측 변호사인데 유영하가 다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박근혜 쪽 변호인단을.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처럼 항의하고 있으면요 유영하가 가만히 있으라고 다가서 다 통과가 돼버린 거야. 근데 제가 그때 판단하는 잘못됐다. 검찰하고 재판 중인 기록을 헌재가 미리 받아먹은 건 잘못됐다 하고 있고 지금 최대 논란되고 있는 내란죄를 지금 삭제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청래 네네. 법사위원장이.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랬죠. 박근혜를 법사위원장이었고. 탄핵을 네. 시키는 국회 소추안에는 뇌물죄가 들어와 있었는데 권성동하고 강일원 재판관이 그냥 빼버렸어요. 뇌물죄를.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이 논설위원 칼럼나에 정확히 나오는데 뇌물죄를 빼버리니까 박근혜는 뭐 때문에 이 탄핵당했냐?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 이걸로 탄핵당했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거 저를 모를 거예요. 뇌물죄로 탄핵당한 줄 알았을 건데.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뇌물죄라는 형법 적용만 안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당 쪽 얘기는. 근데 네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통으로 드러냈어요. 뇌물에 관련된 모든 이 범죄 행위, 뇌물뿐이 아니라 아예 강요죄 뭐 모든 범죄 행위를 다 통으로 드러냈어요. 통으로 드러내고 이제 그러면은 기업자 유침해, 뭐 직업 선택자 유침해, 그리고 헌법 수호 정신 결여 이런 걸로 탄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지금 이 의원은 자기가 뺀 거는 지역적을 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때가 훨씬 더 많이 뺐어요. 훨씬 더 많이 빼고 아예 새롭게 권성동 개인이 탄핵 소추안을 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탄핵 소추라는 게 형사 재판으로는 기소 같은 거잖아요. 기소할 때 그 사람의 범죄가 10개라도 10개를 다 다투기보다는 뭐 약간 전술적인 선택들을 기소 기관이 할 수는 있잖아요. 탄핵 소추 기관인 국회도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지금도 그랬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도 그랬다라고 하면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네. 왜 뇌물죄가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됐냐면은 노무현 탄핵 때 이제 기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그 당시에 그러면 어느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야 탄핵 내가 노 대통령이 그 선거법 위반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어느 수준의 범죄가 나와야지 탄핵하느냐 이걸 사례를 제시한 게 뇌물죄예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을 국회에서 이제 이 의결할 때 그 당시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를 안 적으면은 통과가 안 된다. 뇌물죄를 적어야지 통과가 된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때 이제 특검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박근혜 뇌물죄를 수사를 못했고 적시도 못했는데 이러면은 국회 이 탄핵 소추안에 뇌물죄를 못 적으면은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투입이 돼요. 특검 재사팀에.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면접 비슷한 게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이 딱 합니다. 아, 이거 검찰은 뭐 겁먹어서 뇌물죄로 못 엮었는데 박근혜는 원래 재단 가지고 먹고 사람 아니냐. 재단이랑 뇌물이랑 확 엮어버리면 박근혜 끝난다. 이게 녹취가 공개가 돼요. 네네. 그러면서 김무성하고 이제 이 유승민이 이제 사람 60명을 모으는데 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뇌물죄로 엮을 수 있다 그런다. 마음 놓고 투표해. 이래가지고 60명을 뺐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뇌물죄 때문에 탄핵이 통과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뇌물죄를 확 빼버리면은 이거 사기 탄핵 아니냐. 그러니까 권성동 말대로 지엽적인 건 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모든 언론은 박근혜 뇌물이었어요. 예. 이 재단에 받은 게 결국 최순실하고 박근혜 나눠 먹은 거 아니냐. 결정적인 거를 지금 뺐다는 거는 아마 아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2016년 상황에 네, 그 상황이 이제 복귀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금도 탄핵무효 주장할 때가 핵심인데 저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때 잘못됐다는 말 나왔다는 거는 시정을 해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갔어요. 박근혜 때. 근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내란죄나 뇌물죄 상황에서 박근혜 때가 훨씬 더 많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보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짚을 면이 있는데 짚었다 하고요.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3월 중순 정도에 결정이 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은 맞죠? 저런 걸 좀 맞춰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 맞춰간다는 결과를 시기나 결과 둘 다 맞춰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공선법 2심이 3월 10일이나 10일 날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아니 거기 그거보다 늦게 할 텐데. 왜냐면 2심이 이제 이 12일까지 다른 사건을 안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땐 헌재는 그거 이후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직후나 뭐고 그거 근처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관측하시는데요? 저는 유죄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유무죄를 제가 뭐 단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2심이 움직이는 방향 봤을 때는. 저는 방향을 보니까 무죄 같던데. 그래요? 저는 약간 서두르는 게 무죄여서 서두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 재판관의 성향이나 뭐 대법원의 움직임이 왔을 때는 뭐 그냥 유죄 결론 내리고 간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면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일단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면은 뭐 상당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상관없지만 대법원이 이제 남아 있는데 아마 이 조중동 플러스 범민주당의 이제 뭐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일제히 이제 뭐 대선 큰일 났다고 떠들겠죠. 출마하지 마라 하는 그 타이밍 때 지금 윤석열 쪽에서 갑자기 윤석열 쪽이 아니죠. 이 조중동이죠. 조중동인데 윤석열 자진 사퇴론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갑제가 질러가지고 그래서 조선일보는 지금 2주일째 제가 알기로는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갑재 씨의 혼자의 작품이나 그냥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조직 플레이로 전이된 건가요? 솔직히 조갑재 씨는 그 친정이잖아요. 그건 옛날 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보면요. 조선일보 나온 정보 가지고 질러요, 거의. 뭐 제가 이분하고 뭐 20년 가지고 교감도 있고. 정규재 씨는 삼성에서 드는 거 가지고 하고 둘이 그런데 조선일보가 2주일 동안 그들 농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강천석 뭐 김창규 식구들이죠. 저는 언론인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
이른바 저는 공작원이라 부르는데 그래. 네. 이 공작원들이 그냥 자진하야론을 쫙 퍼뜨리니까 이상하게 원래 조중동도요. 조선일보가 가면 따라갑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가 좀 따라왔어요. 동아일보가 얘기하는데 자진하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나 오늘부터 대통령 안 해.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걸로 알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고 자진하야를 약속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진 사퇴. 그래도 탄핵 소추를 해놓은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나중에 논란이 될 텐데 네. 아까 말한 대로 3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온 복잡한 뭐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제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나는 뭐 억울하지만 여러 가지의 뭐 국민통합과 위해서 나는 임기를 단축해서 이 전국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여야가 수습하면은 난 바로 물러나겠다 조건부로.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에 탄핵 소추 전에 그거 할 타임이 좀 있었잖아요. 또 그런 뉘앙스도 풍겼잖아요. 한동훈도 했었죠. 뭐 했었죠. 하고 네. 그다음 한덕수 이래가지고 한한 뭐 커플이 나오면서 그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구속 피고인의 처지에 탄핵 소추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어서 기자회견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이제 구속 취소 아마 그 변론을 다음 주에 하는데요. 예. 솔직히 아마 뭐 이 스픽스 분들은 다 처음 들은 얘기겠지만 뭐 저는 뭐 이 영장 과정이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나 더군다나 이제 이 구속되면은 10일안에 영장을 쳐야 되는데 네네. 이 모든 게 지금 다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0일 안에 기소해야 되는데 11일이 걸려버렸습니다. 이거 날짜가 뭐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 지금 구속된 상태가. 그러면은 그거를 법원이 들고 있다가 이제 뭐 좀 윤석열이 이제 좀 물러나겠다면 막 그때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원이 그래요? 구속 네. 취소를 각하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원래는 법원이 구속한 거를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각하해버리는데 기각하는데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심리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돼서 윤석열이 만약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여야가 한 좀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구속을 풀어주고 헌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헌재 지금 8대 0이라고 하면 듣고 있죠. 여기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완전 가두리 사회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가두리 사회는 아니지만. 네. 태극기 촛불 연대하는 우리 뭐 하는 방이 있는데 사실 네. 우리가 그 가두리를 깨려고 만든 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원을 넘나드는 이제 방인데 실제로 이게 완전히 이제 가두리라는 게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들, 여당 추천하는 사람들은 추천자의 그냥 꼭두각시로 다 움직이게끔 돼 있지. 그 추천받았다고 뭐 자유롭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딱 드러난 게 헌재에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살해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도 따져보고 보수의 뭐 여러 사람들이 따져봤어요. 한 명 하면 다 따져봤어요. 보수가 4명이 맞아요. 네네. 추천인도 4명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판결 다 따져보면은 현재 보수 추천 보수 성향이 4명이고 진보가 4명이에요. 4대4입니다. 그러면 이 4대4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했었을 때 오늘 또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그 변론기일 심리를 뭐 다음 주 연기하자고 했던 거를 헌재가 기각을 했는데 그거 평의 투표에서 4대4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건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 보수에서 오늘 나왔는데 보수 모처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도가 된 거. 그거 제가 왜냐면 평일 투표는 보도가 안 될 텐데. 네, 그 성창경 TV에서 그걸 보도를 했는데 그거 이제 그 정형식 재판관 이런 사람들 보수하고 연결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정보를 빼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의 투표하면도 지금 계속 4대4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수가 추천했고 원래부터 보수였던 사람들이 이걸 이탈해서 가두리 이탈해서 예를 들면은 조기에 확 그냥 탄핵해준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보수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재명한테 유리하게끔 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게. 단순히 저 아스팔트에 있는 보수가 아니라 이 탄핵을 연기시켜서 야합을 하려는 세력은 또 조중동 플러스 저는 삼성 재벌 다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삼성 조중동 편에서 벗어나서 이재명 쪽에 가서 뭐 얻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4대4 가두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자진사퇴를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제 뭐 내 생각에는 이제 뭐 주로 진보 쪽에서는 야 헌재 기다리지 말고 그냥 때리라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저 그렇게 되면 4대4 기각 나온다 봐요. 그렇게 되면. 기각되고 그러면은 기각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연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기각이 안 되면은. 연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여야가 아주 나쁜 뭐 윤석열이 기각되는 거보다 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계속 제가 경고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 야합을 할 거다 아마. 근데 아니 뭐 그런 것에 대한 전 긴장감과 경계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박근혜 탄핵과 달리 윤석열 탄핵은 너무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고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군이 국회에 동원됐다는 예.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건 4대4 구조가 절대 안 나올 것 같다는 관측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진영이 그렇게 깊은 거죠. 진영의 골이. 네. 진영의 골이라는 게 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지금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른데 곽종근하고 홍장관 이 조작 문제도 이거 키우려고 하면 엄청 키울 수가 있어요. 뭐 그거 빼고도 뭐 포고론 가지고 탄핵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로 최소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다시 복귀한다 그럴 때는 문제가 크겠죠. 네. 나머지 4명은 문제가 큰다. 이게 그만두는 거 아니냐. 자기가 잘못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2달 정도 연기를 시켜줄 수 있죠. 2달 정도는. 그럼 그 안에 여야는 개헌을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이 좀 어색하게 들리시는 우리 스픽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변희재 대표님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로 짚는 건 이 와중에도 농가는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박근혜 때도 했어요. 특히 내각제 개헌. 네, 아까 제가 이 계엄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랬는데 계엄 얘기 말고 제가 또 많이 들었던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이거 탄핵시키면 좀 복잡하다. 이거는 왜 보수 진영에서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진 보수 사퇴를 개멸론도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진 다 사퇴를 죽는다. 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서 박근혜한테 그 탄핵 전에도 했었고 탄핵되는 과정도 했었고 그 공식 제안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만두고 개헌 물꼬를 두고 알아서 해라 했겠는데 박근혜는 끝까지 그냥 뭐 원래 그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네. 가서 돌파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잘 짚어줬었는데 윤석열은 원래 사실은 이미 그때 그만두려고 그랬잖아요. 초반에. 네네. 한동안 넘기고 어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 스케줄이 그러면 3월 초에 대선 치고 이래버리면은 내각제 세력이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시 그냥 가다가 이재명 대표 2심 유죄 나오는 시점 바깥으로 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윤석열도 자진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출정권 막고 개헌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국회 지형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구슬도 뭐 서말이든 어떻든 꿰어야 보배니까 국회에서의 지형을 보면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힘당은 100%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100%라고 해도 108석이잖아요. 네, 100% 보면 되고. 그다음 이준석 한 세 개 뭐 이 정도가 다 아닌가요? 이제 민주당이 문제인데 네. 과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유죄가 나왔을 때, 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법원이 이제 넘겨봤습니다. 네. 그 대법원은 사실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무 때나 때리면 돼요. 뭐 그렇죠. 아무 때나 때리면 돼, 이론적으로. 네. 그러면 이 보수단체 와장창 대법원 밀고 가서 빨리 때려라 그러면 급행기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 기간에도 때려 맞을 수가 있고 더 복잡해지는 거는 대선을 이겼는데 대법원이 지고 있어요. 이러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선 대법원 앞에 가서 진치고 때려라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민주당에 있는 그 수박 뭐 저는 그 사람도 워낙 안 좋아. 왜냐면 그 사람 내각제 세력들이 왜서 그래. 내가 말하는 수박 전부 다 이낙연 뭐 정세균 다 내각제 세력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정세균은 지금 장내에 없잖아요. 장내에 없는데 어쨌든 발언 스피커권이 그 김부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피커를 해가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저는 이거를 결사적으로 저항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과연 100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위험은 있으니 긴장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저는 거죠? 위험 뭐 모르겠어요. 이건 받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야 되지? 상당히 좀 답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럼 내각제 세력의 그 본질은 뭐냐? 일단 조중동하고 저는 저 상당수의 공영 언론도 내각제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 해보면 예를 들면 MBC라든지 KBS.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정권 한번 바뀔 때마다 많이 시달려요. 그렇죠. 힘들죠. 시달려. 네. 그러니까 내각제가 되면은 중앙 권력이 약화되거든요. 네. 그럼 외부에 있는 권력들 뭐 KBS, MBC도 권력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뭐 헌재, 대법원 다 좋아해. 대통령은 권한이 있으니까 막 자꾸 침범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각제를 좋아하고 대통령하고 국민 빼고는 다 좋아하는 카드다. 재벌이 또 이제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쓱 무난하게 가야 뭐 세제 혜택도 받고 규제 완화도 하고. 이 재벌은 개혁파 대통령 들어오는 것도 무서워하지만 이번에 윤석열한테 또 무진장 시달렸거든요. 네. 술 마시라고 강제로 술자리 떡볶이 먹어야 되고. 너무 시달렸고 삼성 같은 경우는 시달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삼성은 지금 이재용이 지금 거의 윤석열 한동훈 패한테 8년째 지금 저 법정 끌려다니고 있고 네.
실제로 삼성의 지금 시총이 500조에서 300조로 절반이 날라갔어요. 드디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답니다. 삼성전자가 영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 탄핵 가기 직전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정규재라는 사람은 삼성사령부에서 주워듣고 떠드는 사람인데 네. 이 정규재가 윤석열을 치는 분노가 도를 넘어섰더라고요. 아. 이건 삼성의 분노다. 그래서 삼성은 이 윤석열을 빨리 안 끌어내려면 이거 삼성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건 뭐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삼성은 조중동의 이 광고의 30%를 차지합니다. 네. 이번에 조중동 셋이서 탄핵을 다 지지했었는데 전 그거 누가 했겠냐? 삼성이 했다고 봐요. 그럼 삼성뿐이냐 이거죠. 삼성의 앞장선 재벌 전체 조중동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어마어마 내각제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가고 있는 거야 이 세력들이 지금. 그러면 국민은 뭘 원하나요? 국민은 내각제를 원하는 안 되죠. 국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번에도 많이 손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데들 지금 검찰 뭐 법원 그러니까 내각제 재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다 손볼 때잖아요. 다 손볼 때 이걸 놔두면요. 네. 일본 얘기하는데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좀 정화돼서 내각제가 이거 그래도 한국은 양질의 내각제 한국은 이제 거의 저 뭐 남미나 필리핀 장 나는 거죠. 쓰레기통 예, 내각제가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그러면은 거죠. 할아버지 직업머니 국회의원이요,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요, 저도 국회의원이요,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필리핀은 거고. 재벌하고 국회의원이 다 똑같습니다. 멤버들이 같은 같은 멤버들이에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멍하니 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냥 수많은 우리는 국회의원 그냥 꼬리칸에 타고 있는 예? 설국 열차에서 맨 뒤에 타고 그리고 있는. 더군다나 네.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이제 지금 러브 전쟁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제 북한 개방 나가는데 이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각제 되면요 이거 멍하니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내각제 되면은 이거. 그래서 리더십은 정지되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거의 내각제 되면 그냥 뭐 필리핀급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변희재 대표님이 지금 긴장감 있게 보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변희재 미국 가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얘기를 듣고요. 또 우리가 또 판단하고 또 하면 되니까요. 형사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재판은 뭐 그냥 쭉 진행되겠죠? 윤석열이 뭐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단축 선언하면은 법원에서 저는 석방할 거라고 보고요. 아, 네. 형사재판도 상당히 완화되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완화되겠죠. 형사재판도. 네. 네. 그거 다 거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법원이나 다 썩어 빠진 거니까. 뭐 저는 뭐 제가 지금 재판에서 뭐 내 재판은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겪었는데 뭐 제가 제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제도에 대해서는 불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제나 안전장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놔야 민주국가인데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잖아요. 특히 검찰은 뭐 정말 제멋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세상을 만들어놨던 거고요. 네, 불신해야죠. 그래도 대선 열리지 않을까요? 열리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분위기는 말씀드린 대선은 네. 대선은 이상한 대선, 이상한 임기 단축, 자, 나는 3년만 할게요. 대선이 크게 지금 세 가지 성격의 대선이 막 뒤섞여 있는데 네네. 지금 이 민주당 쪽이 원하는 대선은 최대한 빨리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5월에 대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대선이 있는 요 대선은 지금 이제 범보수와 내각제 양쪽이 다 맞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그러면 무조건 지니까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는 유리하고 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네. 이건 맞겠다는 거서 시간을 끌겠다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을 합박을 해서 넌 임기 단축해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못 막아내면 만약에 이 내각제견을 못 막아내면요 이 얘네들은 지금 내각제란 말 절대 안 씁니다. 개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국민 뭐 분권형 대통령제 뭐 통합형 4년 대통령제 중임 대통령제. 얼마나 지금 여론조사가 웃기냐면요. 네. 다 언론사 전체가 내각제 세력이었는데 세계일보 같은 데가 그 내각제가 뭐 지지가 10%가 나와요. 그리고 4년 중임제가 뭐 30%가 나오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30% 나오는데 네네.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죠. 말은 4년 중임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도 제가 보니까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를 하자. 그 다음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개헌을 하자. 그때가 언제냐면 202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어떻게 하냐면 그때까지만 대통령 하자. 한 3년 미만이죠. 한 2년 반 윤석열만큼만 하자. 이게 사실은 내각제 하자는 얘기에 다른 내각제 편이잖아요. 하자는 얘기를 이제 사실은 좀 거짓말을 하는 건데 돌려가면서 얘기하기. 네. 그러면은
대통령 3년 하는 사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나이 시켜달라는 거예요. 난 하겠다는 거죠. 바로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바로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그 3년만 하겠다고 해서 마음 변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예전에 내각제가 안 됐던 것들이 김대중, 김영삼 전부 다 맞아요. 마음 변해가지고 사인해도 안 되는데. 계약서 써도 안 됐는데. 네, 맞아요. 그걸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치우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해치우게 되면은 대선이 열리지만은 실권이 없는 이게 독일이나 이제 오스트리아식인데 대통령 독일에 있어요. 근데 있죠. 아무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우리 뭐 메르켈이나 알고, 총리를 알고 있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김도연 대사라고 베테랑 대사 있는데 독일 가서 자기가 그 업무할 때 대통령 만나봤대요. 실제 술만 마신대요. 실제 술만 마시는데 실제 매일 파티하고 의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파티하고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만약에 개헌돼서 대통령 뽑으면 7월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 뽑는 대통령은 누가 술 잘 마시냐 그 대통령 뽑는 건데 윤석열 같은 사람. 윤석열이가 그거 나온단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가 물러나 주는 대가로 술만 마신 대통령은 내가 제일 잘하지 않냐. 꼭두각시 바지로 나가겠다 그러고요. 지금 대선 출마한다고 까부는 이준석 있죠. 이준석도 그거 노리는 겁니다. 이준석도 술 잘 마시나요? 세죠. 거기도. 센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큰 거 먹을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데 지금 나대는 사람들은 술만 마신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첩첩산. 그거 이제 국민을 아이고. 속이는 거죠. 실제 대통령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각에서 총리를 막 6개월씩 나눠 먹고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에게 우린 대통령제라고 사기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마 내각제 세력이 이준석으로 낙점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국민을 속이기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잘 속이고. 그리고 내각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기득권 이 늑다리들이 많거든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그다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변 대표님 보시기에 내각제 추진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권성동은 뭐 박근혜 때부터 유명했죠. 권성동하고 권영세 마찬가지고 배우로 보면 이제 이명박, 이명박, 김무성 지금 다 있고 지금 실제로 뛰는 이 브레인들은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이재호. 이재호 씨가 왜 민주화 이사장 갔겠습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그분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으면 저당은 왜 갔겠어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는요. 민주화 이사장 타이틀 들고 민주당을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각제 쪽으로. 그렇습니까? 이분도 또 뭐 술은 모르겠는데 엄청 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작업도 하는 거죠. 이분도 혹시 그런 대통령을 꿈꾸나요? 총리를 이분은. 총리를? 이분은 실세 총리.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있든 간에 다 욕망은 꿈틀꿈틀거리는군요. 지금 아마 그 정대철이나 이런 검색해보세요. 이미 80 넘은 사람들이요. 헌정해. 계속 개헌하자 그러죠. 이분들 다 6개월짜리 총리 원하는 겁니다. 거기 다 깔려있어. 박병석. 아니, 정대철 씨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총리하는 거? 그 일본도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총리 할 때 있습니다. 가끔 가서. 왜냐하면 총리를 오래 안 하거든요. 6개월씩만 안 하갔으니까 이제 뭐 박지원 씨부터 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민들 볼 때는 눈살 찌푸린 늑다리들이 하니까 대통령은 좀 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준석을 쓰려는 거죠. 이준석은 한 4년짜리 대통령 시켜줘도 뭐 자기들은 실권 없으니까 6개월씩 파티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는요. 뭐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인지 모르지만 비호감도 1등 할 정도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비호감도는요. 원래 호감도 높은 사람이 제일 높아요. 원래 그래. 이재명이 해야 될 거. 원래 그런데 이게 역전된 거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홍준표가 가끔 역전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비호감이 많으니까. 이준석이 이번에 또 역전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내 분란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걸 상품을 정말로 잘 갖고 와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든 거는 조중동하고 재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규제 막 조갑재 씨가 엄청 띄우고 돈 줘서 박성민 콘서트 붙이고 그냥 온갖 공작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다 원천에 드러나다 보니까 이준석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내각제 세력이 버릴 수도 있겠죠. 게다가 지난주에 허은하 대표,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뭐 폭로도 했고 카톡. 그래서 지금 CBS까지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현정의 뉴스쇼죠? CBS 전체인지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뭐 박정희 한판수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야, CBS 이준석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박성민이라는 컨설턴트.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돈 받고 홍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이 지상파 라디오 토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물어봤어. 몇 번. 제가 돈 받는 거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끊임없이 이준석을 미화 찬양을 했고 결국 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6천만 원을. 네네.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게 민기 얘기예요. 자기의 회사가 돈을 받았지 난 개인적으로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변희재 TV가 돈을 먹은 거지 변희재는 안 먹었다. 이거 아니 근데 미디어치는 언론사니까 상관없는데 민기획은 컨설팅이 그 돈 받고 이준석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대표인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희재 TV가 맨날 누군가 이준석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준석 당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받았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 나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도 아직까지 오늘까지 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드러났는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BS에서. 그리고 또 웃긴 거는 CBS의 박정희 한판 승부라고 굉장히 저녁 예전에 진중권하고 김성애가 해가지고 띄워놓은 프로그램인데. 아니 그리고 박재홍 씨가 진행 잘해요. 네 아나운서 출신. 근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이제 김성애 씨 배치 나왔으니까 빠지고 진중권이 빠졌는데 조갑재하고 개혁신당의 이기한 최고위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니까 이준석의 부하예요. 이준석이 부하를 앉혀놓고 조갑재는 지금 자기 채널에서 하루 종일 이준석 만세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한 지상파 라디오에서 이준석 똘마니 두 명을 한꺼번에 어떻게 같이 앉히냐고 이걸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거는 조금 CBS에서 답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왔었다는 거죠 CBS에서. 그래서 그거는 해명을 하고 시정을 해야죠. 우기지 말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준석이라는 하나의 정치인, 저는 오랫동안 지켜봤고 만나기도 하고 술도 한잔 했는데 정말 언론사 몇 군데하고 기획사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계까지 껴서 이 정치적인 역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뛰었다라는 게 저는 좀 끔찍하죠. 그 이준석 의원이 그런 자잘한 기획력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언론 전체 지형을 움직일 수는 없는데 실력도 안 되지만 특정 한두 개 언론사하고 유착돼 가지고 하여튼 그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거나 이런 거는 잘하는 그런 사람. 걸 잘하고 재벌이나 조중동 기득권 세력의 눈에 거슬리는 일은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이권을 쫙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 세력이라는 게 그런 세력인데 내각제 세력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렇게 되면 내각제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이 아까 필리핀이라고 이탈리아도 있어요. 이탈리아도 국민들에게 이탈리아는 미안하지만. 그 베르니코스라고요. 아예 재벌이 그냥 내각을 그렇죠. 통째로 먹어가지고 그 언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언론하고 국회하고 재벌이 통합돼가지고요. 거기는요. 그 카르텔에다가 문제지간 사면 막 암살도 당하고 그래요. 이탈리아는 판사도 죽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깨끗한 손 이런 거 했었죠.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이준석 같은 애 만들어내고 하면 이제 우리는 진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거. 작업당할 수 있겠네요. 무서워라.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킨다. 윤석열을 형사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를 받도록 한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어떻게 처벌한다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어서 이 쟁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라가 망가졌고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만큼 기득권 재벌들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내각제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러면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이낙연 흔히 친문그룹 또는 아까 말씀하신 표현에 의한 수박 하여튼 뭐라고 해도 좋은데 이분들이 요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맞죠? 그렇죠. 국회도 나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송 출연도 하고 이거는 뭘 원하는 거예요? 각자 달라요? 아니면 아니 이분들 똑같이 개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내각제 세력이다. 내각제 말만 안 할 뿐이지 개헌 얘기하고. 네네네. 김경수 씨가 대표적으로 개헌 질러가지고 굉장히 이제 파장이 좀 컸었는데. 처음에는 5.18 정신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약을 파는 거군요.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란 말을 해서 국민들이 이것만 보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려면 전문을 바꾸는 것도 헌법 개헌은 개헌이니까. 개헌이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씨의 그 워딩 수선을 보면은
5.18은 앞에다가 엄청 때려가지고 그것만 보이는데 뒤로 가니까 권력 개편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권력 개편이 내각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범문재인 세력이 개헌으로 원래요 이 퇴임한 대통령들이 내각제로 갑니다. 아, 향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할 때는 절대 내각제로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임기 말이 되면 이제 내각제를. 그래서 이명박도 임기 말에 이재호, 박형준 시켜서 내각제 개헌팀을 꾸렸었어요. 네. 근데 박근혜한테 이제 차기 대선 주자가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지금 똑같잖아요. 매번 맞아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차기 대권주자가 막아버리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씨는 이미 퇴임했잖아요. 네. 퇴임하고 내각제 되면은 문재인 개파 가지고 내각이나 국회에 지분을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뭐 한 30명이라도 자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베 개파가 있어요. 아베파 있죠. 아직도 있어요, 아베파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퇴임한 대통령들은 좋아하죠, 이거는. 자,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내각제라는 코드를 가지고 보면 지금 상황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변희재 대표의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 김경수든 누구든 이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다 보면 유승민이든 누구든 따라가다 보면 내각제와의 접점이 만들어진다는 한 가지 더 오늘 재밌는 거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같습니다. 네. 요즘에 아마 이 전환길이라고 이제 뜨는 사람 있잖아요. 전환길. 무슨 강사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 탄핵무효 운동하는데 탄핵무효 운동은 제가 박근혜 때 제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 일진. 네. 여기도 일타 강사랬는데요. 네. 아니 원래 그 전광훈 목사하고 신혜식이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전환길이 치고 나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과 여의도가 깨진 거죠. 그래서 광화문파, 여의도파 지금 거의 조폭처럼 돼 있는데 제가 개파 분석 정리한 거를 쭉 보니까 그 광화문파, 이른바 전광훈파들은 전부 다 박근혜 때 탄핵 운동했던 사람들. 네. 근데 여의도파, 이른바 전환길 쪽은 박근혜 때 탄핵 찬성했던 이명박, 김무성 라인들. 거기에는 뭐 김진홍 목사부터 해가지고 뭐 고성국, 뭐 배승이 다 탄핵 찬성했던 박근혜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범 이명박 김무성이라는 얘기 뭐겠어요? 당연히 내각제 개헌설을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나와서 연설할 때 깜짝 놀랐는데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윤석열 폭탄핵 반대 얘기해야 될 사람이 1순위로 개헌을 먼저 얘기해요. 2순위 뭐 얘기한 줄 아세요?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주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김경수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이거 제가 지금 센 발언을 했습니다. 전환길과 김경수가 똑같다.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김경수 씨가 설명해 줘야 돼요. 윤석열 살리는 집회에 5.18 정신을 왜 얘기합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지록했다니 왜 합니까? 이번에 광주 가서 다 떠들었어요,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5.18 가지고 국민들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내각제하겠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광훈 신혜식 이런 사람들은 좀 범 박근혜 세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도 한패라고 보니까 이명박이나 김무성 볼 때는 아스팔트가 박근혜 장악하고 있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날려버리고 전환기를 내세워서 아스팔트를 석권했죠. 이 사람들 조만간에 이제 개헌 운동할 겁니다. 이제. 개헌 운동의 간판에는 속지 마라. 일단 이거 보수. 그러니까 간판은 여러 가지를 붙일 거 아니에요. 내각제를 전면화하진 않고 아까 맨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복지국가든 4년 중임이든 뭐가 되든 또는 분권형이든 뭐 책임 총리제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심사는 다 내각제가 있다. 김경수 씨가 했던 5.18은 이제 범진보가 속으면 안 되고 전환길이 얘기하는 거는 보수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변 대표님은 그럼 지금 굉장히 관심 갖는 문제가 이 내각제 개헌 문제인가요? 솔직히 뭐 저는 내각제 세력이 다 평정을 했다고 보고. 그래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막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죠. 이 고민은.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다는 건 아니, 국민들의 역량이 우리 또 민주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이 수준을 제가 별로 이렇게 뭐 투표하는 거라고 봤을 때 이 진실을 얘기 안 할 테니까 분명히 막 거짓말했을 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간파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각제 개헌 들어가면은 뭐 그래서 이게 국민 투표로 막는 건 저는 어렵다 보고 국회의원들 200명이 뭐 날뛰기 시작하면은. 아니 근데 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뭐 다만 10명에게 영향력이 있든 어떻든 간에 아니 왜냐하면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안이 나오잖아요. 네. 개헌안이 나오면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뭘 하는 건지 정말로 5.18을 잘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권력 야욕을 저런 식으로 포장한 건지가 보이잖아요. 헌법조문이라는 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판단은 명확하잖아요. 조문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범국민적인 개헌 반대 운동이 벌어진다든지 하지 않을까요? 전 그 정도의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탄핵을 막았듯이. 저쪽이 파워가 세가지고.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조항에서요. 총리를 누가 임명하냐 이것만 보면 돼요. 네.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요것만 보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일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내각제는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제는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 아니냐. 그렇죠? 뭐 지금은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그렇죠, 지금만큼의 그렇죠, 권한만 네, 가져도 그렇죠. 사실 네, 그 책임 그러니까 총리예요. 국회가 네. 임명한 총리가 지금의 대통령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네네. 이 대통령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 올 텐데 뭐 국방 외교라고 해놓고 말만 네네. 그렇게 해놓고 실제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네. 이렇게 해놓을 네네.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조문을 보면 되고 뭐 전 그런 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판이 온다. 왜냐하면 정치판에 등장해 있는 등장인물들은 대개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판은 아주 쉽게 올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정치적 위기 국면, 격변기를 타고 넘어가잖아요. 평시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헌법 때문에 윤석열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다 범내각제 세력이다. 그렇죠. 네. 이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신 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긴장감은 놓을 수 없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변희재 대표 모시고 방송했는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스픽스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